지금까지는 좀 빌런 재판이라는 형식에서 변호사, 검사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전 말할게요. 제가 검사 역할이거든요. 전 대놓고 빌런 역할 할 거예요. 빌런 검사. 빌런 검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일단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좀 1월 말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해피 뉴 이어. 이게 뭔가 2025는 어렸을 때 상상한 미래도시 숫자였는데 2025년이 됐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 그 후기가 너무 공감됐어요. 아니 2025라는 숫자는 SF 소설에나 등장하는 숫자 아니냐고. 진짜. 되게 흔하게 봤던 그냥 미래를 상상하는 숫자였는데. 아니 백투더 퓨처에서 미래 세계를 그리는 그 시점이 2014년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14년인가 15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막으로 보정되겠지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무파사를 봤잖아요. 아니, 이분이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오늘 녹음하면서 무파사 관련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서론을 깔았는데 제가 안 들었거든요. 녹음하면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하고 바톤은 넘기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무파사. 제가 이거 우리 아마 연끝띠에서도 담겼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여름쯤에 이제 겨울에 모아나2랑 무파사 개봉한다. 근데 나는 무파사를 훨씬 기대한다. 무파사가 더 연말이라 좋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뭐 요딴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딴. 일단 저는 그 스카 빌런 재판 할 때도 얘기했듯이 스카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1994년 원작만 보면 솔직히 변호할 거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진짜 빌런인데 좀 섹시한 빌런이다로 끝내려고 했다가 그 D23 엑스포에서 공개한 무파사 예고편을 보고 이건 미쳤다 하면서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스카 인형까지 들고 극장에 갔는데요. 서론이 굉장히 기네요.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스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스카의 서사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물론 실사 버전 1편 그것도 사람들이 왜 욕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너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동물에서 저는 우리 강아지 눈이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은 하나도 아쉽지 않았는데 스토리가 스카 외길 인생 저에게 너무 속상한 서사였고 그런 서사를 거쳐서 스카가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조카를 그렇게 협박하고 했다로 가기에도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느꼈고 그리고 노래도 전 진짜 기대했는데 무슨 브라더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엄청 놀림 받던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이거 전화에서 모아나2 얘기할 때는 캄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풀도 아니고 악플도 아니고 캄하다. 근데 스카는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그 개봉날에 이번에도 봤는데 봤다고 올리니까 이제 아직 안 본 인친들이 어땠냐라고 스포 없는 리뷰 해달라 했는데 제가 우는 이모티콘 하나씩 보냈거든요. 그 다들 너무 감동받았다고 이랬는데 거기에 제가 답을 못했어요. 인자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파사를 보고 나와서 극장 걸어 나오면서 혼자 되뇌었단 말이 있어요. 디즈니 탈덕할 때가 됐나? 진짜? 저는 정말 그 정도로 매우 좀 실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최근에 그 디즈니의 행보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모아나2까지는 얘네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무파사 이걸 보면서는 정말 디즈니를 굳이 이렇게 챙겨서 봐야 하나? 그러니까 탈덕을 하겠다는 게 그냥 불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디즈니를 아주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개봉일날 찾아보고 개봉일날 보고 리뷰도 안 찾아보고 디즈니라는 이름값만 보고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애정을 쏟을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안티팬이 되겠다가 아니라 팬덤에서 나오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만큼 애정을 갖다 바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이걸 보고선 이분이 디덕씨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보통 붙잡고 싶은데 진짜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도 디즈니 괜찮잖아요 라고 해야 될 텐데 못 붙잡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디즈니의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졌고 그 노래 같은 것도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그냥 라이온킹의 그냥 데뷔가 돼요. 그냥 앞선 그 오프닝곡 밀레레는 그냥 서클 오브 라이프인 거고 그 I just wanna be brother 그 노래는 I just want to be king 그 노래고 그냥 be prepared는 그냥 바이바이인 거고 그냥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그냥 그 다른 노래가 된 거고 이 진짜 린마누엘 미란다라는 이 천재 작곡가를 데려다가 할 게 정말 그냥 1편에 대한 자가복제인 것 뿐인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영화를 까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이 이전에도 이미 조짐들은 많이 있었고 그냥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의심이 확신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할 말이 없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스토리는 진짜 잘 뽑겠지?
스카가 왜 저렇게 흑화를 했고 자기 형을 long live the king 하면서 죽일 정도로 어렸을 땐 저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 무언가가 엄청난 게 있겠지? 이런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사건 사고들이 있긴 했지만 너무 아쉬웠다. 내가 쓰고 싶었다. 겨울왕국 우리가 5편? 겨울왕국 한 5편.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야, 공식 니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튼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엘리오를 기대해봅시다. 네. 그래도,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확하게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작품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지. 픽사는 아직 희망이 많아요. 엘리멘탈, 인사이드 아웃 2 연달아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뽑아냈고. 드림 프로덕션도. 드림 프로덕션. 그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또 1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이것까지만 할게요. 드림 프로덕션은 디즈니 플러스 구독했다? 꼭 보세요. 무조건. 다 해봤자 1시간도 안 돼요. 진짜.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한 1화 시작하면은 못 멈출걸요? 못 멈춰요. 바로 스킵 크레딧하고 계속 넘어가. 네,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끝뒤의 슬픈 보라입니다. 네, 뮬리입니다. 픽사 덕후 뮬리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픽사 덕후라고 해야겠어, 이제. 진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네. 그런 거니까요, 뭐. 네, 그럼 이 분노를 담아서. 좋습니다. 오늘, 맞짱 떠보자고요. 네, 오늘 할 코너는 바로 뭐죠? 빌런 재판 마지막 화가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빌런 재판은, 네, 이제 이쯤 되면은 다들 익숙해지셨겠지만, Yes, yes.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빌런 재판은 창작물 속 빌런의 서사와 이야기에 더 몰입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이며, 현실의 범죄와 비도덕적 행위를 긍정하거나 옹호할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재판의 경우 좀 전체 관람과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좀 다소 무서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냥, 이 덕후들이 늘 그렇듯 또 과몰입하는구나 하면서 좀 그러려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항상 3000% 빠지는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빌런 재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재판의 형식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게 실제 현실에서의 재판 진행 방식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코너의 전제는 항상 어땠었냐. 빌런의 최후의 순간 직전에 잡혀 들어가서 검사에 의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변호사가 이 빌런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반박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아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려면 먼저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자, 이 재판장에 올릴 이 피고는 누구냐? 바로 불안이! 네, 인사이드 아웃2의 불안이입니다. 자, 이걸 듣고 나서 뭐? 하는 불안이가 빌런? 불안이가 빌런? 약간 이런 반응을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진짜 컨셉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빌런 재판이라는 형식에서 변호사, 검사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전 말할게요. 제가 검사 역할이거든요. 전 대놓고 빌런 역할 할 거예요. 빌런 검사. 빌런 검사. 보통 그 역전재판이라는 그 게임 아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면은 그 미츠루기 검사라고 진짜 모든 용의자를 다 유죄로 쳐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짜 좀 삐뚤어진 사상 가진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미츠루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불안이를 저 감옥에 쳐넣어서 내 실적을 올리겠다. 뮬치루기. 네, 진짜 뮬치루기. 그럼 뮬치루기 검사가 되겠다. 맞아요. 라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가 그 라푼젤 고델이랑 라이언킹 스카는 진짜 딱 빌런이었잖아요. 애초에 빌런으로 분류되는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얘의 형량을 줄이는 거였지만 이번에 불안이는 빌런으로 분류되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죄가 있냐 없냐를 놓고 저희가 붙어볼 건데 이제 뮬치르기 검사님께서 완전 빌런 역할을 맡으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P 롤플레잉이고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분히 네. 하지만 재미로만 하는 것이니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것 양해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파이트! 가봅시다. 지금부터 빌런 재판 제3호 불안이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나오셨나요? 원고 뮬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불안이 측 소송 대리인 보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한 재판장님, 본부의 감정들, 꿈 제작소의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이들이 불안이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것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불안이가 다른 감정들을 통제하고 꿈 제작소 직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라일리를 고통받게 한 것은 용서했으니까 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잘못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특히 모든 죄목들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인정되는 비친고죄의 영역에 해당하는 바, 네, 비친고죄요. 네. 이에 원고는 피고 불안이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춘기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사춘기요.
완전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미성숙한 아이가 큰 저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르는 일들이라 그 모든 것을 이미 겪은 사회의 성인들이 이해해주는 시기가 아닙니까? 브라니는 이 시기에 맞게 등장한 라일리의 메인 감정이었을 뿐이고 자신의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 측은 사회에 통용되는 관용을 바라며 피고 브라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재판도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감금 및 유배입니다.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기존의 감정들을 강제로 기억 저편 감옥에 유배시킨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감금죄죠. 심지어 병이에요. 보틀. 퍼스널 스페이스는 그래도 보장을 해줘야지. 그 감정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일단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병의 가두다, bottle up 이거는 기쁨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방황이가 이렇게 모두를 함께 안아들자 You can just bottle us up 이러니까 브라니가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가둬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순수한 브라니에게 그 아이디어를 던진 건 바로 조이였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야 이럴 거면 그냥 나 죽이지 그래라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하고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거는. 아니라 어쨌든 이건 잠깐 논제를 벗어난 거였고요. 자, 먼저 그 아까 비친고죄 어쩌고저쩌고 하시길래 저도 좀 법을 들고 왔는데요. 우선 우리 사회에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이 무엇이냐?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즉 흡연, 음주 이런 거 안 되게끔 편의점에서 뭘 팔지 않고 애초에 다 막아버리는 그게 청소년 보호법인데 인사이드 아웃 2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우리 기쁨이는 어떤 역할이죠? 네, 행복을 주는. 버럭이는 어떤 역할이죠? 네,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는 거. 그렇죠. 어쨌든 모든 캐릭터가 자신의 방식대로 라일리를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브라니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것들에 대비해 미래를 계획하는 역할이에요. 자, 우리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라일리가 하키 캠프에 처음 가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연달아 일어나서 친구들이 뒷담하는 걸 계단 뒤에서 몰래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때 그냥 조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생각하자. 슬픔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우리 슬프니까 울자. 약간 이런 1차원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근데 이때 라일리를 회복시켜준 건 바로 브라니였습니다. 바로 벨에게 말을 걸면서 이 관계를 다시 개선하게 하였고 이게 바로 모든 상황에 계속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기존 감정들을 잠깐 치워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 환경을 정비한다. 청소년을 보호했다. 이 말이다, 이 말씀이죠. 와, 이거를 사회환경 보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주 방금 하신 말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상황에서 일종의 기존의 감정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새로운 감정들이 해서 도와줬다. 저희는 이것을 협력 관계라고 하고 있고요. 이 협력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불안이의 자의적 판단 하에 그 아이들을 가둔 거잖아요. 아니 그 걔네들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두는 거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독재 쿠데타라고 선생님, 재판장님 이거 제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다. 협력 관계. 아주 말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기쁨이는 불안이를 협력했나요? 불안이가 내가 이거 아이디어 내도 될까?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이거 내가 할게. 불안이가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해서 그 커피포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와서 했죠? 기쁨이가 또 뭐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저리 가봐. 내가 할게. 집어넣고. 먼저 불안이를 밀어낸 건 기쁨이었고 불안이는 지금 이 하키 캠프 3일밖에 안 된 이 캠프에서 여러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빨리빨리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기쁨이가 자꾸 제지하니까 어쩔 수 없다. 어떡하지? 당황아, 얘네 좀 안고 있어줘. 했는데 기쁨이가 자기 입으로 너 이렇게 우리를 바르럽 하면 안 돼. 했더니 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넘어가죠. 넘어가요. 오케이, 더 넘어가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돌아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강제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안이는 꿈 제작소 인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그 드림 프로덕션 보셨죠? 좋았죠. 네, 거기에 행복한 꿈, 무서운 꿈, 몽상가의 꿈, 자신만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 기껏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구직난을 뚫고서 취업을 했어. 근데 거기서 어둡고 우울한 그림들만 주구장창 그려야 하는 이 직장인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생각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자, 우선 검사님, 우리 피고 불안이가 노동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증거가 중요한 거 아시죠? 증거가 없어요. 자, 일단 가둬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초반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장면 나와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웃으면서 뿌듯하게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기껏 취업했다라고 하셨는데 밖에 나가서도 할 일이 널리고 널렸는데 가둬둔 것도 아닌데 계속 여기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가 마음에 들었든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재밌었든 내가 그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실사가 뜨는 게 재미있었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은 자신의 자율성으로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꿈 제작소에 지원을 한 인원들이 아닌지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 인사이드 아웃 1만 봐도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다 많은 그런 세포들? 생명들이 다 하는데 그들이 꿈 제작소 인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즉 강제가 아니라서 노동의 자유였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첫 취업을 앞두고 있는 뭐 취업 준비생이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주의하세요. 진짜 영혼까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구도 아마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을 텐데요. 자, 이 구도 매우 많이 익숙하죠? 이거 어디서 따온 건지 아시죠? 네, 바로 그 유명한 그 1984의 그 장면을 따온 것이죠. 이거 자체가 통제예요, 통제. 그래서 벗어나는 자유를 줄게 라고 하지만 말이 자유지, 굶어 죽을 자유인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 일단 자연스럽게. 드릴 네. 말씀이 더 많으니까요, 뒤에. 네, 뒤에 더, 많아서 넘어가겠다. 그리고 증거가 없으시면, 그게 이야기가 길어져도 저희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뭐 증거가 있으셔야죠, 뭐 지금.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큰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라일리의 모든 세포들, 라일리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 인사이드 아웃의 세계관의 가장 핵심되는 일종의 교리죠, 교리. 그런데 그 불안이의 행동으로 인해 라일리는 친구들과 멀어졌고 죄책감에 괴로워했으며 결정적으로 공황 발작까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를 비롯한 다른 감정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이 날 뻔했어요. 물론 알고 있어요. 이게 불안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실치상죄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검사님 말씀에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라일리의 모든 감정 친구들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라일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1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는 라일리가 행복했나요? 슬픔이를 받아들이고 슬플 때는 울어도 돼. 그 울음 속에서 또 미소를 짓던 라일리의 표정을 그새 잊으셨나요? 모든 감정 캐릭터들은 라일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불안이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함으로써 라일리를 지키는 그런 감정 캐릭터인데, 그만큼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불안해하는 존재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왜 그 코치님이 빨간 노트에다가 모든 그 학생들 이력 적어놓는 그 노트 아시죠? 그거를 이제 밤에 몰래 가서 라일리가 볼 뻔했다가 결국 보지 않는데, 이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노트를 보기 직전에 이제 불안이가 계속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지금 라일리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나?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불어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삑 버튼을 눌렀었어요. 이것만 봐도 항상 불안이는 지금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라일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라일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뒤에서 욕을 할 거고, 여기서 어울리지 못할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혼자 어울리지 못할 거고, 결국 학기도 못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혼자 계속 불안해하는 존재였던 거죠. 여기서 법을 하나 더 저도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까는 청소년 보호법이었다면 이번엔 소년법인데요.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는, 이제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즉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정상 참작을 해주자라는 의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물론 이 요즘에 막 뉴스에 보면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나쁜 청소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초범인데다 본인도 제어가 안 되는 그 눈물을 흘리며 이 혼돈의 태풍 속에 들어갔던 이 불안이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검사님은 순식간에 어른이 되었나요? 사춘기 때 다 거치면서 어른이 된 게 아닐까요? 사춘기 때 의젓하셨나요? 모든 게 다 명확하셨나요? 불안하지 않았나요? 일단 제 사춘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요. 저도 제 사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거는 처음으로 저희 입장이 통일이 되었네요. 네, 하나 통일이 되었네요. 하나 통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보면 또 베댓에 사춘기를 겪어보았다면 모두 인정할 것이다. 불안이는 빌런이 아니다. 라는 댓글이 가장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이기도 했습니다. 즉, 불안이는 관용을 베풀어줘야 할 어린 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도 일단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관용 베풀 생각 없고요. 그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이 공황 발작까지 일으키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라일리를 지키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그리고 그 결과물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기요, 재판장님. 제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른 감정들끼리는, 다른 뭐 세포들끼리는 다 어찌어찌 뭐 우리는 한 패밀리, 우리는 다 용서할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행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최후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불안이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하는 불안이의 역할은 라일리가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죠. 앞서 언급한 죄목들에 대해서도 피고가 악한 의도로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한다는 불안이의 이 행동들로 인해 주변 이들을, 특히 라일리를 괴롭게 만든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고 불안이의 유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라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키는 놀이가 아니야, 스포츠지. 13살이 되고 하키 캠프에 가고 하키 장학금을 꿈꾸고 파이어호크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라일리가 직접 한 말이죠. 이는 그저 취미를 즐기고 놀았던 어린 아이에서 장래를 내다보는 청소년이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실수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무 일 없이 한순간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아이들은 실수가 두려워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잘못까지 인정하고 변화한 불안이에게 관용을 베풀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빌런 재판 제3호. 불안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아니 그래서 네. 사춘기가 어떠셨다고요? 제가 사춘기가 한 고1 때쯤 왔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노트에 굉장히 많은 가사를 적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어 지금? 다 그냥 불태워버렸고요. 가사 미쳤다. 네, 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네, 이번 얘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빌런 재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빌런을 가정하고, 제가 오히려 검사가 빌런이 되는, 참 시의적절하죠? 노렸지. 사실 노렸어요. 이거를 하면서도, 저번에 녹음하면서도 했던 말인데, 지금 시국에서 이 정의로운 검사 캐릭터를 연기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빌런이 되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역할을 했고요. 아까 뭐 뮬치루키? 네, 뮬치루기. 네. 뮬치루기? 네. 그러면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불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던 불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갖고 있던 불안이, 사춘기 시절의 불안. 사춘기 시절의 불안이, 저는 오히려 사춘기 시절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더 불안이가 더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인사이드 아웃 2가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매출 1위를 찍었잖아요. 전 세계 매출을. 근데 그 이유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에 너무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 자체도 너무 불확실한 것이 투성이고 새로 나오는 기술들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도 있고, 물론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불안이는 이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의 불안이지만 그 불안이가 하는 모든 말들과 그 모든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다 모든 우리 어른들도 너무 공감이 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보면서 지금 너무 불안한 것들이 많거든요. 나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인간관계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수많은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고통,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것은 진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에 정말 많이 매료가 되고 더 많이 공감이 되고, 앞서 언급했던 그 영화 후기처럼 불안이는 빌런이 아니다라고 진짜 확답을 할 수 있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다 공감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또래 친구들도 이 영화를 보고 모두가 불안이 얘기를 할 만큼 당연히 꽂힐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고, 전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10대 때 저의 불안이를 좀 더 떠올려 봤는데, 와, 정말 그때는 진짜 눈앞에 닥친 게 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휘청거려도 수많은 가설을 세우며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완전히 상상을 많이 했던 편이었고 예술계로 이렇게 뭔가 진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라일리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거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진짜 혼란 속에 있었던 모습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나 혼란 속에서 불안이가 되게 또르륵 울잖아요, 눈물. 그때도 정말 같이 울었죠. 그렇죠. 그런 영화가 계속 개봉을 했어야 됐는데요. 픽사는 희망이 있어요. 오케이. 네, 픽사 덕후 뮬리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빌런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빌런 재판 이 전체 후기를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와, 이제 진짜 하나하나 코너를 다 떠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빌런 재판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이 영끝띠라는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 율리를 만나기도 전부터 제가 혼자 항상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런 재판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후크 선장 너무 좋아해, 고델 너무 좋아해, 스카 너무 좋아해. 공통점이 다 빌런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빌런의 시선에서 영화를 다시 보는 뭔가 이런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니즈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팟캐스트를 하자라고 뮬리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다가 뮬리가 이제 딱 빌런 재판이라는 아이디어를 줬고, 그래서 너무 내가 원하는 거랑 딱 일치를 한다 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서 아마 우리가 영끝이 처음으로 정해진 코너가 이 코너가 제일 먼저 정해졌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뭔가 물론 나머지 세 코너도 다 좋지만 이 코너가 되게 저는 메인이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 기회에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네, 맞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빌런 재판이라는 형식에서 변호사, 검사 역할을 맡으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언행들과 말들과 이런 롤플레잉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더 나아가자면은
제가 일단 영화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보는 약간 이런 시야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입장도 많이 취하고 있고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특히 이 빌런이라는 캐릭터가 가상의 존재로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이미지 뭔가 이렇게 약간 더 퇴폐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이미지가 소비되어 좋았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빌런 재판 서론에 했던 말이 그들을 옹호하거나 이럴 목적이 전혀 아니다를 항상 전제에 깔았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요. 빌런 재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번은 이제 다음이 마지막이네요. 하나 남았네요. 한 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남았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극띠의 보라 뮬리였습니다. 떡밥.